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에 나선 4명의 대선 후보. 먼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섰습니다. 정치란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2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말하는 대통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진보 정치로 새 판을 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이 시작되자 비상계엄과 탄핵이 화두가 됐습니다.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계엄 사과도 논란이었습니다.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백배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론을 꺼내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행적을 따져 물었습니다.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치개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후보들, 방향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됩니다.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권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묻는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준석 후보가 당내 민주주의를 문제 삼자 이재명 후보는 반격했습니다.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힘에 의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권영국 후보는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욕설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던. 권영국 후보도 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격 포인트를 김문수 후보에게 돌리자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데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이준석 후보는 다시 호텔 경제론을 꺼냈습니다.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후보들 간 엄호와 협공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거칠어진 공방으로 마지막 토론을 끝낸 후보들은 이제 막판 총력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